앞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플레이어가 될 거다. 주식도 물어보시고 하셔가지고 마켓쉐어가 많은 회사는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라는 데가 마켓쉐어가 넘버 원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모빌리티라는 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기를 차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뭔가 통에 담고 있다가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그러니까 생산을 직접 할 수 있는 뭔가 발전기를 싣고 다니든지 아니면 배터리, 전기차에 싣고 다니면서 거기서 전기 빼서 이제 모터를 구동하는 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 배터리 전기차에도 이제 배터리들을 다 싣고 다니면 이 배터리라는 이 그 전기를 담을 수도 있고 충전을 시킬 수도 있고 방전을 시킬 수도 있고, 이 배터리라는 어떤 이 기기의 특성이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전력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빌리티라는 것이 앞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플레이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V2G, 그러니까 자동차에 충전된 전기를 꺼내서 뭔가 전력 시스템에서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V2G, 또 V2H는 이제 집에다 공급하는 거, 집에서 쓰는 전기를 전기차에서 꺼내서 쓰는 개념. 뭐 V2L은 V2로드죠. V2로드. 캠핑 갔을 때 뭐 전기 쓰실 때 쓸 수 있는 거고. V2B는 이제 빌딩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전기를 쓰는 소비자 측에서 전기를 싣고 다니다가 내가 꺼내 쓰는 이런 개체로서의 모빌리티도 굉장히 활용성이 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뭐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가상 발전소 이런 개념에서도 모빌리티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 김종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또 이 전기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뭐 투자나 이제 돈의 관점에서 또 손 박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김 박사님이 이번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제가 처음 질문 주셨을 때 사실 사용자들의 경험이 별로 느껴지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모빌리티가 나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느낀다라는 게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제 전기차를 쓰게 되면 전기 사용량을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죠. 내가 전기를 얼마만큼 지금 소비한다라는 거를 이제 체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주유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기름을 주유하는 것처럼 전기차를 쓰게 되면은 내가 얼마만큼 이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게 돈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는 뭔가 좀 에너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를 쓰면은 그 사용량이, 그러니까 뭐 주행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한 가정이 한 달 쓰는 것만큼 또 그 양만큼 또 전기차 그 충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금이 전에는 우리 집 전기 요금이 5만 원이었는데 전기차를 쓰고 났더니 이제 10만 원이 나오고 뭐 10만 원 넘어가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요금에 대한 좀 부담감도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아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이 생길 거고, 그러면 아끼려면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지? 이런 좀 문제 인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신산업 했었을 때는 뭔가 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결국에는 또 큰 회사들이 이렇게 또 또 새로운 진입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반에는 뭐 공공기관이 또 뭐 참여해서 시장 조성을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필요한데, 어느 정도 되면 좀 빠져주거나 좀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들이 뭐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긴 하지만 계속 참여자는 좀 빅플레이어들로 좀 제한되어 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희 뭐 마지막 주제인 그 가상발전소 이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결국 아까 이제 전력 계통에서 운영 문제라든지 데이터 센터 문제, 김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서 했던 전력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이런 전기 자동차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것이 소위 저희가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가상 발전소라는 이런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과 의견 나누고 뭐 오늘 이런 토크는 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제 충전 시설 많이 보급되면 그런 것들이 가상 발전소에서 또 많은 영향을 줄 거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테슬라도 뭐 가상 발전소 회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 일단 가상 발전소 설명 간단히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발전소는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분산 자원 설명드렸잖아요. 조그만한 뭐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저장할 수 있거나 뭐 또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단에서 많이 이렇게 굉장히 용량은 작으나 개수가 많은 그런 자원을 분산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 자원들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이것들을 ICT 그 통신 플랫폼 상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발전소처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버추얼하게 그냥 이걸 이제 저희 용어로는 애그리게이션 한다, 그러니까 집합화를 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10대의 전기차가 있으면 이거를 ICT 플랫폼에서 전체로 이제 운영을 잘 하면, 묶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묶으면 마치 한 대의 전기차가 제가 가지고 그 한 대의 전기차에서 충전을 어떻게 시킬지, 방전을 어떻게 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이 가상발전소 기술이고, 그런 가상발전소를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면, ICT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성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이 좀 많아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이제 서비스에서 계통에 이제 뭔가 어떤 수급이 안 맞는다든지, 뭐 전압에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가상발전소라는 이 이제 자원을 이용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상발전소고, 저희 센터도 이제 뭐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영역이 가상발전소 기술이고요. 또 해줌하고도 당연히 가상발전소를 좀 같이 뭔가 사업화하는 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분산 자원이 이제 일단 많고 그 ICT 플랫폼으로 잘 묶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개통 그리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조금 더 미래적인 얘기로 뭐 저는 가자면, 이 모빌리티가 뭐 VPP가 됐든 어떻게 됐든 무슨 다른 에너지 서비스를 하든 이 방점, 활용 점정은 자율주행하고 같이 붙어야 된다. 뭐 당연히 다 얘기 나오지만 전기차 하면 자율주행이거든요.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 같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쪽에서 이거를 또 이제 스마트하게 쓰려면 하나가 더 붙어줘야 됩니다. 자동 충방전이 붙어줘야 되죠. 지금은 가서 이게 플러그 꼽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하면 그 그리드에서 VPP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서비스가 안 되죠. 누가 가가지고 그 귀찮게 꼽았다 뺐다 하겠어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차가 이게 만일에 차라고 이 자율주행 차라면 얘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이 충전 스탠드가 있는 곳에 가서 뭐 이게 이제 가면 로봇 팔이 나와서 자동으로 탁 꼽히든, 아니면 요즘은 아예 무선으로 이렇게 충방전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뭔가를 안 해도 이 자리에 정차만 하면 여기서 전기를 서로 주고받는,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붙으면 이 모빌리티의 어떤 이제 활용성은 폭발이다. 에너지 신산업에서도 진짜 폭발이다. 할 거 정말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 끝나셨습니다. 준비했는 돈 더 있는데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손 박사님 뭐 네. VPP 관련해서 뭐 VPP 관련해서는 뭐 제가 뭐 더 이상 뭐 첨언할 건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설명은 너무 이제 잘 해주셔서, 일단은 어떤 정기적인 부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모빌리티가 왔을 때 이제 행동을 할까, 행동 패턴이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재택이 좀 활성화가 됐었고, 뭐 이동도 최소화가 됐었고, 굳이 뭐 회사 나가야 되지 이런 것도 좀 생겼고 하면서, 그다음 또 공유 뭐 차량 공유도 말씀하셨는데, 뭐 굳이 그다음 뭐 차량이 뭐 90% 일단
뭐 주차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또 차량을 구매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되게 전망은 잘 안 되지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뭐 자기 차량 소유해가지고 뭐 이동하는, 그러니까 회사 출근하고 돌아오는 이제 이런 그 행동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미래는 전혀 다르게 또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동 자체가 굉장히 최소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굳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딜 가고 싶어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뭐 소득을 인지하면서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저길 가면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 뭐 약간 이제 차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남의 차량을 쓴다고 하면 약간 소득 인지를 하면서 뭐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에 차량을 바꾸면 당연히 전기차로 바꾸겠지만 그 다음에는 차량을 살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라스트 마일리지지, 그냥 큰 이제 뭐 넓은 도로에서의 어떤 내 차로 이동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자율주행차 콜 해가지고 타고 가면 되고, 이제 라스트 마일리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다다음에 이제 뭔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냥 뭐 전기로 가는, 뭐라 그러나요? 이제 킥보드는 아니고 이제 퍼스널 예, 모빌리티. 예,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쪽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 뭐 전기 바이크라든지. 좀 전에 그 라스트 마일리지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인가요? 그 이제 라스트 마일리지라고 하면은 그런 거지. 대중교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요 이제 포인트들을 이동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뭐 주요 포인트에서 이제 좀 떨어진 뭐 골목길의 어떤 가게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이동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라스트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 이제 차량 소유보다는 나는 라스트 마일리지에 이제 그 운송 수단을 나는 다다음에는 선택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이동 패턴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전망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굳이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뭐 자꾸 이제 주식도 물어보시고 하셔가지고 확실한 거는 전기차 충전소는 늘어나는 거고, 충전소 관련돼서 이제 그쪽에 마켓쉐어가 많은 회사는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이제 회사의 규정상 투자는 못하지만 이제 뭐 미국 쪽에 보면은 이제 충전소의 마켓쉐어는 이제 넘버 원이 뭐 차지 포인트라는 데가 마켓쉐어가 넘버 원이잖아요. 네. 자동차 산업이 이제 앞으로는 뭐 이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모빌리티죠. 이제 그렇죠. 자동차라고 서비스. 안 쓰죠. 그렇죠. 모빌리티죠. 그런 관점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는 하고, 그래서 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독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뭐 다른 수입차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해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예. 덕분에 이 콘텐츠가 되게 풍부해진 것 같고, 오늘 김종률 또 박사님의 그런 이 토크가 폭발하는 그 에너지 신산업이 폭발하기 전에 이제 김 박사님의 토크가 폭발하는 이제 또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또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이상 오늘 그 에너지 신산업과 이제 이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저희가 뭐 3박사라는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이 두 분 박사님을 모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